에, 참동계 호부침 선생의 참동계 세 번째 시작하겠습니다. 이 체마라고 하는 말은 헤아리다 이런 뜻이네요. 헤아린다. 뭐를 헤아리죠? 참동계의 원뜻을 헤아린다면 이 말이에요. 결단코 배척한 게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. 결단코 아니다. 뭐를 배척한 게 아니다. 뭐를 배척하지 않았을까요? 외단의 황백수를 배척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. 참동계라고 하는 본문의 내용을 보면 외금단 만드는 거, 그 외단 황백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양의 연금술처럼 광석, 납이나 수은과 같은 것을 통해서 금단을 만드는 거거든요. 서양에서는 서양 연금술에서는 이제 황금을 만드는 거죠. 광물질을 통해서. 그래서 그 연금술이 발전해서 21세기 이제 과학으로까지 발전했다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. 근데 연금술에는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현대 과학에서는 영적 원리를 빠지고 이제 과학으로만 발전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다는 말이 있어요. 이 때문에 요건 말을 이어주는 것이죠. 이것은 자기의 믿음이죠. 이미 달도라고 하는 건 뒤집으면 도달했다는 거죠. 그 참동계를 쓴 사람이 그 위백양이 이미 스스로 믿었다 이 말이겠죠. 이미 도달했다는 거를. 당시에 금단술에 관한 이론의 최고 수평 수준에 이르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. 이래서 도는 원래 하나로 다 꿰뚫는 거라는 거죠. 도가 최상위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이 도하고 관계되어 있다는 거죠. 그래서 도로서 다 이리관지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 같아요. 그래서 가히 내단과 외단을 아울러 들어서 이 말이죠. 아울러 든다는 거죠. 내단과 외단을. 그 참동계라는 책 안에는 내단법을 만들어서 내면에서 요 복식, 방중, 행기라고 하는 이제 세 가지 기술을 서로 통하게 했다는 거죠. 고로 가하다 옳다 이 말이겠네요. 장차 금단술을 이 말이죠. 장차 금단술을 그 이론의 지도 아래에서 배치를 한다 이 말이겠네요. 그 이론의 지도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복식, 방주, 상기 세 가지 기술에 대한 이론을 이제 통해서 지도해 가지고 이로 인해 어떤 학자들은 단정한다는 거죠. 뭘 단정하냐면 그 가운데 이 금단술 안에 가운데에 이미 함유하고 있다는 거죠. 외단술의 내용을 머금고 있다는 거잖아요. 그렇게 해서도 아울러 이게 지나친 것이 되는 게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단정했다는 거죠. 단정을 해도 지나친 게 아니다라는 걸로. 그래서 참동계 안에는 외단과 내단이 이제 같이 있다는 거죠. 당나라 시대에 바로 이 중국의 외단 황백술이 이 말이죠. 당나라 시대에는 바로 중국의 외단 황백술이 발전한 것이 고조 시기라고 그러는 거죠. 최고조의 시기라고 하는 거죠. 전성기를 맞았다는 거죠. 외단 황백술이. 그래서 당시 외단의 그 선생들은 모두 이제 받들었다는 거죠. 참동계를 받들어서 이제 이 규월이라고 하는 걸 이제 표준을 삼았다 이렇게 했어요. 그 외단의 이제 그 최고 핵심되는 사상이 참동계라는 책이겠죠. 지도 안다면 이 본서 참동계 책에 은장된 게 숨겨서 감춰져 있는 것이 뭔지란다는 거죠. 천지조화의 공을 빼앗고 탈취하고
사시가 추나추동 사시가 생성하는 추나추도 사시가 원형이정 봄, 여름, 가을, 겨울처럼 그 에너지가 순환하는 거잖아요. 그 생성하는 그 의무, 그 사시의 그 오행 기운이 의무를 하는 그걸 또 훔친다는 거네요. 훔친다는 거나 빼앗는다는 얘기가 이제 많이 나와요. 이 빼앗는다, 탈취한다, 도둑질한다는 게 이제 그 제가 올린 그 선문염송의 이측에 세존이 태어날 때 온문조사가 한 말 있잖아요. 거기하고 지금 관계되는 얘기거든요. 내단의 입장에서는. 그래서 힘써서 힘을 다하여 외단 항백술 가운데 그것을 참동계를 응용했다는 거죠. 외단 항백술 가운데 있어서 그것을 외단 항백술의 이 금단 외금단을 만드는데 이론에 이제 그 참동계를 응용했다는 거죠. 그래서 지금의 이 참동계 주역 참동계의 그 판본이 있잖아요. 흘러 도장 안에 내려오는 것은 대체적으로 보존된다는 거죠. 이 료자는 과거 영사니까 보존해 있다는 거예요. 당대의 판본의 풍모가 그 면모가 보존이 됐다는 거죠. 대체적으로 주역 참동계가. 그래서 도장 가운데에 이제 수록이 돼 있죠. 그 수록이 됐다는 거는 도장 안에 거기 있다는 거예요. 그 용자라고 하는 호를 가진 그 무명시 이름이 없는 그 무명시의 주석본과 같잖아요. 음장생이라고 하는 신선의 주석본이 거기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실인즉 당나라 시대에 나온 것이다라는 거죠. 그만큼 오래됐다는 주석본이죠. 근데 이 책은 참동계 책은 한나라 말기 동안 말기 때 위백량하고 청주에 사는 서종사 그 다음에 동네에 사는 순우숙통 세 사람이 이 말이죠. 서로 이어지면서 전해주면서 저술해서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. 때문에 인원단법 음양교감지술이라고 그랬잖아요. 인원단법이라고 하는 건 이제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. 인원단법 음양이 교감하는 그 기술이 가장 비밀적인 것이 바로 화우라는 거죠. 인원단법의 음양 교감하는 술에 가장 비밀적인 것이 바로 화우다라는 거죠. 이제 이 불의 조절에 관한 건데 불의 기후잖아요. 불. 이제 밥을 할 때도 불이 필요하잖아요. 도자기 만들 때도 관건이 불을 어떻게 조정할 거냐는 거죠. 불을 너무 많이 그 물에다 진흙을 해가지고 근데 불을 너무 많이 주면 이 도자기가 약해지고 불을 너무 적게 줘도 도자기 문제가 돼요. 그렇기 때문에 불을 조절을 잘해야만 이 도자기가 완성되고 밥도 이 불을 이제 강하게 했다가 나중에 뜸들일 땐 또 약하게 하잖아요. 그렇게 불을 조절해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약물과 전기와 화우 그랬잖아요. 먼저 제가 소유기 강의할 때 솥과 그릇은 솥 그릇 이게 이제 솥은 이제 남자고 여자는 그릇이다 이렇게 이제 따로 분류하잖아요. 인원단법에서는. 그러면 남자도 에너지가 있어야 하잖아요. 이건 화잖아요. 여자 에너지는 수잖아요. 그러면 이제 그 남자가 에너지가 넘치고 여자가 이 수기운이 많아지면 서로 건강하고 저기 에너지가 풍부한 젊은 나이라면 붙어서 이제 연애를 하잖아요. 결국 연애한다는 게 섹스하는 건데 그 섹스할 때 이 남자의 풍구질하는 거 풀무질 탁약이라고 그러잖아요. 이 탁약하는 그걸 마음대로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사랑에도 기술이 있어 갖고 소녀경이나 카마수트라 같은 게 전부 그런 걸 가르치잖아요. 하다못해 이 화우라고 하는 것은 이 그 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남자가 서로 사귀어서 결혼에 도달해서
성을 통해 애를 낳는 것도 좋아하지만 우선 서로 마음이 맞아야 되잖아요. 그게 음양이라고 하는 거는 서로 맞아서 조화를 일으키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잘 이렇게 조화되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 선천기가 내려오는 거잖아요. 그 남자 여자가 서로 섹스를 안 해도 만나서 서로 대화하고 뭐하고 하면은 이게 자연히 선천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져 가지고 그 내면의 어떤 장치들이 영혼들이 움직여서 그게 이제 기분이 좋으니까 또 만나고 결혼까지 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해서 하나로 돼야지 싸워버리면은 음양이 어그러나잖아요. 서로 말을 잘못해 갖고 서로 싸우고 오해하고 전부 성격이 안 맞는다고 그래가지고 등지잖아요. 음양이 헤어지고. 그러니까 요 말을 이 혀라고 하는 것은 이게 심장하고 이제 이게 연결이 된 거잖아요. 그러니까 혀를 잘 놀려야 혀를 잘 말을 언어를 잘 조절해야 음양이 조화를 이루어요.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서로 이해하고 따뜻하게 하고 그거 순간순간에 그 마음 움직이는 걸 잘 조절하는 게 그게 이제 화후의 비밀이 되잖아요. 그 연애를 잘 못하는 거는 이걸 못하는 거죠. 이 화후를 온도를 조절 못하는 거죠. 마음법 신법에도 이게 필요한 거고 명에 관한 법도 이게 필요한 거잖아요. 그래서 그 참동계 안의 내용을 보면 이제 파트너에 대해서 이 언어를 어떻게 쓰라는 그게 나와요. 그게 아마 탄트라 헤바즈라 탄트라나 구야자마자 탄트라 비밀 집회에 관한 그 일부 내용을 보면 전부 이런 거로서 구성이 돼 있어요. 그게 이제 화우에 대한 거라고 우리는 보는 거죠. 삼라만상 모든 것이 화우가 없으면 춘동함령이고 조그만 뱀이고 뭐 개구리고 뭐고 다 화우작용으로 해서 존재하는 거잖아요. 불기운이 없으면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일체가 다 화우라고 하는 거. 이게 확대 해석을 해서 두루 이렇게 원리에 부합이 되면 믿음이 강해지고 확실해지고 힘이 생기잖아요. 그래서 이 참동계라고 하는 책은 흡사 이것은 외단의 소련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불사를 소자잖아요. 이거 이 가마 용기에 있어서 광물성을 넣고 불을 떼야 되잖아요. 이 나무를 떼든지 무슨 석탄을 떼든지 떼서 열을 가해야 되니까 이게 화우의 비밀이잖아요. 외단에서는. 그래서 외단에 그 소련하는 불을 떼는 그 법이 있어요. 외단에도. 그래서 그 소련이라고 하는 그 화후의 은유를 가져온 것과 흡사다 이 말이거든요. 그러니까 인원단법의 그 원리 음양경합하는 술이 그 화우인데 이 화우는 외단법에서도 그 화우 불을 조정하는 거잖아요. 그 불을 조정하는 법을 이제 이 내단법에서도 인원단법에서도 그 원리를 가져다 이제 썼다고 그러기 때문에 요 말에 이제 중요한 그 의미라는 것은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왜 청정파하고 쌍스파가 있냐는 거죠. 이 호부침 선생도 저하고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이가 젊은 사람은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그냥 혼자 닦아도 돼요. 내면의 음양을 가지고. 원래 이게 오리지널이죠. 근데 난파에서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은 자체 음양이 약해져 가지고 밖에 있는 여성을 대상을 통해서 자기 내면의 음양을 이제 알게 되는 그 강화시키는 그거죠. 그 밖을 통해서 자기 내면의 음양을 활성화시키는 거죠, 이게. 그렇기 때문에 외면이 필요한 거지. 나중에는 혼자 결국은 이루어야 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. 그걸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. 이런 모양으로 이 말이죠. 당나라 시대의 외단사들은 아주 용이하게 이 말이죠. 쉽게 장차 참동계 중에 그 관한 거죠. 효상의 논술이죠. 논술에 관한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. 효상의 효라고 하는 거는 육효에서 뭐 이렇게 육효 요게 상이 효상이잖아요. 효하고 상징성이 있는 거잖아요.
근데 그 참동계 안에는 이제 무슨 저 지택님이라든가 이렇게 지뢰 고니지 지뢰복 지택님 이렇게 해서 그 12달 돌아가는 원리로 효상을 거기다가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참동계 가운데에서 효상을 논술한 것에 관하여 이 말이죠. 비부 끌어다 적용했다는 거죠. 외단사들이 참동계 안에 그런 논리가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외단에 그 소련하는 그 로하의 그 단계를 끌어다 적용했다는 거죠. 참동계 안에 있는 효상의 논술을 외단사들이 끌어다가 자기네 화로에다가 그 화우에 그 적용을 시켜서 금단을 만들려고 했었다는 거죠. 그래서 형성 만들어냈다는 거죠. 용화, 화우를 이용하는 것을 효상의 그 직부 이론을 비유를 이제 형성했다는 거죠. 용화하는데 화우를 쓰는데 그 효상에 대한 비유를 곧바로 효상에 대한 비유에 그 곧바로 부합하는 이론을 이제 그 만들었다는 거죠. 그러니까는 내단법이나 외단법을 다 참동계를 근본을 뒀는데 당나라 시기에는 외단이 최고로 발전한 시기다 이 말이죠. 최고로 인기 있었던 그때이기 때문에 그 외단의 그 로아를 만드는 외단사들이 참동계에 있는 그 효상 이론을 가져다가 자기네 외단 만드는데 그 화우의 비밀을 적용시켰다 이 말이겠네요. 그래서 당나라 때 시대의 도사인 유비혹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나 보죠. 유씨네요. 참동계에 연홍이나 연홍이라고 하는 말을 가져다가 말에서 이 말이죠. 참동계에 용호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. 용호, 용쟁오투, 뭐 용호, 연과 홍, 수은인, 나비나 수은에 관한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.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참동계 가운데 뭔 말이 있냐면 금으로서 제방을 삼고 그랬어요. 제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동해 바다가 바다에서 파도 치면 제방을 막아 놓잖아요. 물이 들어오는 걸 막는다고. 그런 걸 제방을 삼는다는데 금으로 쇠로 막는다는 거죠. 그래서 물이 들어와서 거기에 이제 이렇게 우유한다 이렇게 했네요. 또 이렇게 물이 들어와서 흐른다는 거겠죠. 이렇게. 그래서 이런 구절을 보고 구절을 바라보고 그 막문 이런 구절을 막문생에 했다는 거죠. 문장을 보고 바라보고 뜻을 생했다니까 멋대로 해석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뭘 만들어낸 형성을 했냐면 이른바 연홍파의 유비단법이라고 하는 유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창시자가 되겠네요. 그렇게 해석을 해가지고 유비단법을 만드는 거죠. 이제 갈래가 생기는 거죠. 그 한유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람 아니에요? 한태지라고 하는 사람이 불교의 그 어느 스님이죠. 그 유명한 스님 태전 스님하고의 그 일화가 그 홍연 기생하고 일화가 아주 유명하잖아요. 그 환유는 고 태학 박사 이군묘지명이라고 하는 것을 근거해서 이 말이죠. 그 묘지명에 그 묘의 지명에 그 법은 연을 납을 갖다가 그 하나의 소대에다가 가득 채워 놓은 다음에 이 말이죠. 그러니까 이게 소대에 이렇게 가득 채워 놨잖아요. 연을. 그 다음에 그 중앙을 눌러서 여기를 중앙을 이쪽으로 좀 눌러서 거기다가 비게 했다는 거죠. 저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채웠다는 거예요. 수은을. 그러니까 이건 홍이 수은 홍이거든요. 그래서 그 사방 둘레를 다 봉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불살라 가지고 단사에 그 운을 만들었다는 거죠. 불질러 가지고 여기 딱 불질러서 외단법이네요. 이러한 모양은 이 말이죠. 이러한 것은 이제 여기가 이제 그 연홍으로서 이 말이죠. 연과 홍으로서 참동계에 이걸 해설한다는 거잖아요. 참동계 도사가 해설한 것은
곧 재성 신화홍 그랬어요. 화학원수로 했지 투어네요. 이것과 또 신화연, 홍과 연이 나오네요. 이거는 뭐 홍연단이라고 해서 이거 혼합물이라는 거죠. 그래서 이 유홍 그 수은하고 이제 유황인가 본데 이거를 또 해석해서 참동계의 도사는 직접 유황과 유황을 유황과 이제 애장을 넣어서 뭐 불살랐다는 뜻인가 보네요. 니옹을 상년치 이게 아마 참동계에 나오는 원문인가요? 그래서 이 유황과 수은을 섞어 갖고 제조해 가지고 유화홍으로 HS로 만들었다고 그러는 건데요. 그 유홍단이라고 하는 거는 그 홍은 여기는 이제 이렇게 뭐 사전에 구글에 보니까 이런 말들이 있어요. 이거는 이제 그 화학 원서 뭐 이렇게 설명한 거니까 참고하시고, 진관이라고 하는 건 수연이라고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그러잖아요. 당나라 시대의 외단사가 이 말이죠. 참동계의 문구를 이제 대조해 가지고 이 말이겠네요. 진행했다는 거죠. 진행했었다는 거죠. 과거니까. 각종 연단의 그 각종 각가지 종류의 단을 연단하는 실험을 진행했었다는 거죠. 참동계의 그 구조를 보고서. 그래서 그들은 천방백계의 온갖 그 생각으로 참동계 중에 이제 탐색했다는 거죠. 탐구해서 찾으려고 그랬다는 거죠. 참동계 안에 있는 본문을 놓고서 이 방법을 연구를 한 거죠. 그래서 제조했다는 거죠. 만들었다는 거죠. 그 모종의 그 단을 만들어 가지고 먹은 후에 그 단을 먹은 후에 가히 백일승천 대나체에 하늘로 올라가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신단을 그 제조할 그 가능성, 만드는 가능성에 대해서 탐색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모두 성공을 획득함이 없었다. 획득하지 못했다는 거죠. 성공하지 못했다는 거죠. 그래서 몽침이네요. 꿈에서라도 그 구해서 복단한다는 거죠. 단을 복용해서 신선이 되려고 하는 왕공이나 귀족들과 도사들이 이 말이죠. 그래서 이제 부출이라고 하는 거는 대가를 치렀다고 하는 건데요. 생명의 대가를 치렀다는 거죠. 신선이 되려고 이제 그 약을 먹었지만 단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 꿈에서라도 그걸 구해서라도 먹을 정도니까 얼마나 그걸 또 당나라 때가 그게 왕성했었던 때니까 외단을 만드는데요. 그래서 그걸 먹고 죽은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. 그 실험을 해서 다 뭐 그 지금도 뭐 그런 불사약이나 뭐 장생불로약이 있으면 전부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전 세계 그런 사람들이 먹지 뭐 일반 서민들이 그런 걸 먹을 수가 없잖아요. 근데 그런 걸 먹고 그때 당시에는 다 죽었던 왕들이 뭐 굉장히 많았다고 지금 논문엔 그렇게 돼 있네요. 비록 수연 그렇다 하더라도 비록 곧바로 근세에 이르러 지금은 현대인데 근세에 이르러 다시 어떤 사람은 폭로했다는 거죠. 갈개했다는 게 뭐냐면 외단학의 비밀을 폭로하여 분투불식이라는 거죠. 외단학을 만들려고 분투하고 쉬질 않는다는 거죠. 저도 젊었을 때 이걸 만드는 사람을 봤는데 젊은 사람인데 지금도 그렇죠. 이런 사람들이 있죠. 그래서 가히 이것은 당대에 단 외단을 먹고서 먹고 죽음에 이른 대량 사실이 있다는 거죠. 죽음에 이른 사람이 대량으로 많다는 거죠. 그래서 끝내는 번영이
그 외단의 그 외단술이 번역한 지극한 그 외단 황백슬이 이 말이죠. 번영이 지극해서 최고 정점에 오른 그 외단 황백슬이 뭐 많은 저기 임금이나 왕들이나 이런 사람 죽으니까 신속하게 패락해 갔다는 거죠. 쇠퇴해 갔다는 거죠. 결과적으로 그건 실패한 거죠. 외단술은.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외단술을 결국 실패했기 때문에 저 영적인 내적인 이제 그 내단으로 서양도 간 거거든요. 근데 동양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결과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. 뭐 대표적인 사람이 진나라 때 진시황이 그런 거 아니에요? 근데 지금도 이런 게 있다면 다들 먹으려고 그러죠. 지금 코로나 시대에 더더구나. 근데 인간이라는 게 역시 그런 그 죽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염원이 있거든요. 저 속에. 그게 뭐냐면 열애종자 아니겠어요? 아레아식이나 열애장. 열애장은 죽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그 근원에서 나오는 그 욕망이 인간에게 있다는 거죠. 근원에 없는 게 어찌 인간이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게 있나요? 자식도 인간이 낳지만은 그 자식 낳는 원리가 근원에 있기 때문에 인간이 본능적으로 그 하는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무국태극 뭐 음양 사상 이렇게 갈래로 번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무국 안에 다 있는 거잖아요. 거기서 다 흘러나온 거기 때문에.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회의하기 시작한 거죠. 사람들이 죽으니까 금단을 먹고. 그러니까 도사들이 참동계에서 이제 살펴봤다는 거죠. 참동계에서 제조된 그 방법대로 제조한 선단을 이 말이죠. 그러면 어떻게 먹더라도 그 뭐 증언이 없는 것인가 이렇게 참동계 이론을 가지고 제조한 선단은 어떤 단을 먹더라도 그 증언이 없는 것인가 이렇게 회의할 수가 있잖아요. 다 죽으니까 병들고. 그리고 참동계 가운데 숨겨놓은 발로 환동의 신선술이 난도 외단 항백의 물이 아니란 외단 항백 그 외단에서 말하는 황백의 그 물건 금단을 말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회의하기 시작했다는 거죠. 사람들이 이런 결과 때문에 왕공들이 다 죽기 때문에 회의하게 되죠. 정점에서 뭐 당연한 거죠. 그래서 일찍이 그 남북조 시기에 그래서 이제 내단의 그 선악 아까 외단이 이제 실패했기 때문에 내단의 선악 남북조 시기에 이미 그 신선 도교 가운데에 그 전개돼 있었다는 거죠. 널리 전해짐이 있었다는 거죠. 내단 선악도. 그렇지만은 당나라에 와서 이렇게 최고적으로 발달을 해버리니까 내단 선악은 힘을 못 쓴 거잖아요. 누가 그렇게 힘들게 내단을 만들어 가지고 뭐 그렇게 용이 여의주 만들듯이 힘들게 하려고 그러겠어요. 알약 하나 먹으면 금단 먹으면 신선이 되는데 누구라도 그걸 원하죠. 그래서 수나라 당나라의 도사인 소월랑이나 사마승정 유명한 사람이죠. 손사막 의학가잖아요. 그 다음에 유지고도 유명한 오균, 나공원, 이업법선, 장과 유명한 분이고 도식, 양찬미 등의 말이죠. 모두 대하여 내단선악에 대하여 유소 발전, 발전하고 발전하는데 하고 그 발전에 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발전에 있어서 아울러 남겨놨다는 거죠. 몇 가지 얼마 안 되는 내단의 그 저작을 남겨놨다는 거죠. 그 이분들의 저술이 있는 거죠. 그 내단학에 관한 저술이. 근데 특별히 당말 5대 1회로 내단설에 그 참동계의 그 흘러나온 유파에 대한 이야기는요.
내단설의 그 참동계에 대한 그 이해가, 그 유파들에 대한 이해가 저 수보 압도 그랬는 축보 압도라고 그랬는 점점 압도한다는 거죠. 내단설의 입장에서 참동계를 이해한 유파들이 외단이 이제 실패하니까 당대 때 그 당말 5대 1회로 이제 수보 축보 압도라는 건 점점 이 외단파를 압도했다는 거죠. 외단파는 쇠락해가고 그래가지고 뭐가 성립이 되냐면 선악의 주류파가 됐다는 거죠. 주도파가 내단 학파들이 뒤바뀐 거죠. 이건 서양의 연금술도 같은 맥락으로 흘러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그 서양의 이제 그 연금술에 대한 것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는데 그 연금술에 관한 그 대작이 칼 융에 지금 9권인가 뭐 이렇게 번역이 돼 있잖아요. 연금술 대개가 심리학과 연금술 융에 관한 저작이죠. 거기에 9권인가 나온 중에서 한 3-4권이 연금술에 관한 그 오리지널 책들이에요. 그걸 구해서 보시면 참고가 되시고 그럴 것 같네요. 그래서 이제 내단 학파들이 이제 당나라 최고의 전성기 외단을 거치고 나서 이제는 내단으로 이제 그 주류를 방향을 튼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이름남 저명한 내단 학가인 종리건 유명한 사람 여동빈, 최이범, 진박이 이것도 진박인데 그 시견호, 유영현, 잠백당 등의 내단 선학으로서 사람을 제도했다는 거죠. 근데 이네들도 받들었다는 거죠. 주역 참동계를 당경의 으뜸이라고 시조라고 받들었다는 거죠. 외단도 그렇지만 내단도 그렇다는 거죠. 그래서 참동계는 이 말이죠. 성가 수련 비전의 가치. 참동계는 성가 수련 비전의 가치가 그 선도 수련의 그 성가 수련의 그 비전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공인된 바를 얻었다는 거예요. 공인된 바가 되었다는 거죠. 참동계 작품이. 그래서 당시의 내단 선학은 이미 또 발전을 해가지고 노와 순청의 그 경계에 이르렀다는 거죠. 노와 순청이라고 하는 건 이제 중국 무협 소설에서 무술이 그냥 극치에 이른 걸 노와 순청이라고 그러거든요. 근데 옥편을 찾아보니까 학문이나 기술 일따위의 수준이 최고봉에 이른 것이나 연단하는 화로의 불이 완전한 청색으로 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여튼 그런 표현이에요. 최고의 그 수준으로 경계에 이르렀다는 거죠. 그래가지고 경지에 이르니까 그때부터 시작하게 계시했다는 거죠. 형성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. 조그만 그 각각 그 갖춘 특색을 갖춘 문파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러한 내단 문파는 모두 멀리 근원한다. 어디에서 근원하냐? 황제나 팽조, 왕자교, 적성자의 이제 그 근원하는데 거슬러 올라가면 그러면 거기 최고봉이 바로 노자에 의탁하게 된다는 거죠. 이분들도 다 그 노자가 이제 시조가 되는 거죠. 내단 문파에서는 그런 표현이네요. 그래서 그 파들이 있는데 어떤 한 파는 자칭 스스로 일컫는 거죠. 전해받았다는 거죠. 관윤자 무엇무소로부터 전해받았다는 거죠. 어떤 파는. 그래서 그 관윤자라고 하는 분은 당나라 시대에 문시진인이라고 봉해졌다는 거죠. 이제 사후에. 그 관윤자라고 하는 분은 노자의 제자잖아요. 한국관에서 그 노자에게 도덕경을 지라고 이렇게 했던 관령이잖아요. 벼슬아치. 그분이 이제 도를 받아서 이제 관륜자인데 문시진이라고 있는데 이분의 이제 저술이 문시진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. 또 어렵죠, 책이.
근데 대만에 어떤 분이 주석을 붙였는데 아주 쉽고 간단하게 이렇게 붙여서 제가 그걸 좋아하긴 하는데, 그 고로칭 문시파라고 이제 일컬었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어떤 한 판은 그 문시파가 되고, 한 판은 다른 한 판은 자칭 또 뭐라고 어디서 전해받았냐면 동화자부 소양제군 왕현보라고 그랬어요. 한나라 시대 사람인데 왕현보로부터 전해받았다 이렇게 했어요. 고로칭 소양파라고 하죠. 그래서 문시파하고 소양파가 있는데 큰 갈래로 내단학파에서요. 문시파는 허무로서 근본을 삼고 성을 기르는 것으로서 종지를 삼는다 이 말이에요. 그래서 법은 뭘 본받냐면 문시파는 이제 노자 도덕경하고 장자하고 문시진경이죠. 간윤자가 지은 문시진경을 근본으로 해서 이제 본받은 건데, 이건 어디에 속하냐면 최상일승 허무대도 허극정독 대철대오 해가지고 천지 허무에 참된 그 기틀을 훔쳐서 단박에 뛰어넘어 곧바로 들어간다는 거죠. 직입한다는 거죠. 그래서 어디로 곧바로 들어가냐면 군원 허무대도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, 이 허무대도는 달마가 말한 확연무성한 자리잖아요. 그러니까 그 자리에는 시와 비가 옳고 그른 게 아닌 게 다 이게 하나로 아울러 있다는 거죠. 시비. 그리고 인과 아가 같아요, 그 자리는. 그래서 어디로 진입이 되냐면 하늘도 없고 땅도 없는 혼동경계로 진입하는 건데, 이거는 성을 닦으면 아울러 명을 겸하게 되는 거죠. 명을 겸하여 명을 닦게 된다는 거죠. 그 수성하면 그냥 이어져서 수명을 겸하게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도는 그냥 성만 닦는 거예요. 성을 올바로 닦게 되면 이 명은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예요.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는 제가 번역한 그 낙육당 어록에 거기 황홍길 선생님이 말해요. 불교는 수성만 한 것이다. 성을 닦아서 명은 자연히 따라온 것이다.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. 이 문시파는 그렇다는 거죠. 그리고 이제 낙육당 어록 황홍길 조사가 이제 진 거지만, 도덕경 정의에도 도덕경 정의라고 하는 그 도덕경 주석본의 맨 마지막에도 역시 소양파하고 문시파 계통의 수행법 두 개를 이제 병행시켜서 설명한 대목인데 독특한 해석이죠. 그리고 이제 소양파는 뭘 주장했냐면 성과 명을 함께 닦아서 이 말이죠. 그래서 단련해서 기른다는 거죠. 뭐를? 음과 양을. 그래서 유의법으로 시작해서 무의법에 이른다 이 말이죠. 그리고 뭘 구분하냐면 연정화기, 연기화신, 연신환어의 모든 단계와 이 순서가 분명해서, 근데 문파가 분명한데 이 갈래 문파가 번연신광이에요. 굉장히 많이 번졌어요. 갈래로 번져서 이 소양파의 그 갈래가 굉장히 많이 번지고, 지금 문시파 계통의 이 문시파는 이게 좀 어렵잖아요. 불교의 최상 돈법, 육조 해능대사 같은 수행법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. 근데 흘러나온 파가 이제 또 설명이 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소양파가 흘러나온 것은 당말 5대로부터 흘러나온 이래로 소양파에는 누가 있었냐면 종리곤, 여동빈, 진박, 마이도자, 활용진인, 유조, 장백당 등이 크게 법문을 열었고 이 말이죠. 그래가지고 거쳐서 내려왔다는 거죠. 송나라, 금나라, 원나라, 명나라, 청나라의 여러 시대를 조정을 거쳐서 마침내 점점 형성이 됐다는 거죠. 소양파가 남종,
장백단의 남종이 되고, 북종 왕중양의 북종, 중파 이도순 뭐 황홍길 같은 거 그분들이고, 동파는 이제 육자모가 동파고, 서파는 이하모가 하고, 그다음에 청성파 청성장인 쪽의 파고, 그다음에 오충호 유화양 진인의 오류파 등의 문파가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죠. 형성됐다는 거죠. 그리하여 이 때문에 내단 선악 중에 이때는 거죠. 문시파가 최고라는 거죠. 최고 높은 경지 최고로 되고, 소양파는 최대적 설법이다 이랬네요. 가장 많이 번진 거죠. 갈래가. 그 다음에 이것이 핵심이고, 달리 원나라와 명나라 사이에 장산봉진이라고 하죠. 그 무당파 장산봉진이라고 유명하잖아요. 이분이 종합을 했어요. 뭐를 문시파와 소양파의 그 장점을 종합해 갖고 뭘 창립했냐면 삼봉파를 창립을 했다는 거죠. 만든 거죠. 이 삼봉파를 요파에서 흘러나오는 파가 또 뭐라고 은선파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이게 이제 요 근대에 돌아가셨지만 진영정인가요? 진영영이라고 하는 이 선악에 대한 저술도 많고, 이분이 이제 이쪽 계통의 법을 이어서 이것이 중국에서 이제 대만으로 이제 옮겨갖고, 대만에서 이 파가 지금 계속 활동을 해요. 저술도 하고 사이트도 있고요. 그래서 이 장산봉파는 이미 고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. 유의에도 고집하지 않고, 또 무의라고 하는데 고집도 안 하고, 또 음양 제접하는 가운데 이 말이죠. 음양 제접 중에 이게 나오잖아요. 하나의 청정법문을 창립했다는 거죠. 음양 제접하는 판데도 청정법문이니까 혼자 닦는 거예요. 개인적인 이제 그 몸에서 이 수행하는 건데, 이거 안에 내면의 음양 제접이 있다는 거죠. 그리고 아울러 뭘 갖췄다는 게 뭐냐면, 남종의 장자양과 북종의 왕준양의 그 특점, 특별한 점을, 장점을 갖췄다는 거죠. 그래서 뭐든지 이제 정반합으로 이렇게 상대가 있으면 또 그걸 통합하는 파가 나오고, 항상 그래요. 갈래가 지면 또 모으고,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. 이게 하나의 원리더라고요. 그래서 이러한 갖가지 많은 문파들은 공법의 입장에서 말한다면, 공법의 입장에서 말하면 대략 세 가지 종류로 나뉜다는 거죠. 그 첫 번째가 바로 음과 양을 함께 닦는 제접법문이다 이랬어요. 그 두 번째가 청정고수한 정자법문. 요게 이제 주로 북파겠네요. 그 요게 이제 음양 쌍수파니까 뭐 남파가 되려나요? 그 세 번째가 음양 제접하는 파와 청정 고수파를 결합한 것. 이게 바로 이제 삼봉파가 될 수 있겠네요.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나누는 거죠. 그렇지만 이런 파들이 다 자기 것만 고집해서 옳다고 그러면 안 되고, 다 이것도 이제 다 필요성에 의해서 자기 체질이나 모든 게 상황에 맞아서 그게 하는 거기 때문에, 자기가 맞는 법문을 이제 취해서 자기가 수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래서 과연 이제 내가 하는 선도 수행은 어느 파에 속하는 것도 연구를 해보시고, 그렇지만은 이 세 파의 서적들이, 예를 들면 참동계도 세 파가 다르면은 이 참동계라고 하는 이 서적을, 그 구절들 본문 구절을 파마다 다르게 해석하잖아요. 자기 파 스타일로.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부하는 사람은 다 참고할 필요가 있는 거죠. 그래서 거기서 좋은 점은 취하고,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보류해 놓고, 아닌 것 같은 거는 이제 버려두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. 남의 말을 듣고 그냥 이렇게 함부로 할 수는 없죠. 이런 그네들이 남겨놓은 서적
통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분들이 살아 안 계시니까. 그래서 참동계에서 전한 내단 선학적 공법은 남녀가 쌍수하는 음양제접지 술 이렇게 했거든요. 술을 가장 정종으로 삼는다 그랬어요. 우리가 저 금강경도 보면 제 3장이 정종분이잖아요. 핵심이라는 거죠. 금강경 3장 제 정종분이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. 그게 종종으로 삼는다. 당말 5대 1회로 직접 곧바로 좀 주역 참동계로 연화했다는 건 이제 변화 발전해서 나온 그 단경들 이 말이죠. 내단하게 이제 발전이 돼가지고 참동계라고 하는 그 고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발전한 그 이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이제 단경들이 또 파들이 나오니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. 단경이 뭐냐면 최공 이박경, 최공 이것도 다 번역을 했죠. 오진편도 제가 번역을 했고 또 여순양의 고효가, 묵은수 이것도 제가 번역을 했어요. 저기 장산봉의 묵은수거든요. 24도종의 시인데 그게 이제 그 유일명 선사 서유기에 이제 저 번역 주석 붙인 분하고 그 다음에 서파의 이하모 분의 주석이 원래 이제 묵은수 주석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 하회소인가 요 근자 사람인데 이분도 어떤 법을 받아서 내온 문파계통 이분이 또 주석 붙인 것까지 세 개를 넣어가지고 제가 번역을 했어요. 그것이 비교적 유명한 저 책인데 저술의 책인데 이러한 단경은 실제적으로는 모두 뭘 말했냐면 남녀가 쌍수하는 음양파의 공부를 전부 말한 것이다 이 말이죠. 그러니까 이제 티베트 밀교를 하면 탄트라 경전이라는 거예요. 탄트라 입장에서 이제 원래 그 써져 있는 그런 거라는 거죠. 저는 그 묵은수에 어떤 그 대목 주석을 보다가 제가 뭔가 팍 뭐가 와가지고 아 이거로구나 이게 바로 음양이로구나 하는 그런 개념이 하나 성립이 되고 내 내적에서 체험했던 것들하고 이제 그게 부합이 된다고 제가 그때 당시 읽었기 때문에 그 하나의 그 사실을 가지고 제가 단서 한 70여원을 가지고 산에 가서 몇 달간 이제 한번 그 다시 한번 공부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음양쌍수에 관한 공부는 이 남종 장자양 진인의 그 오진편 남종 이 번역이 된 거예요. 제가 그 국내에는 완전히 번역된 게 없어요. 이 오진편이 그 16수만 번역이 이제 일부 오원자 유일명 선생님께 됐는데 요게 대표가 되고요. 그 장백단은 여동빈의 단결 진전을 얻었다 이 말이죠. 얻음을 통해서 크게 그 법의 문을 열었다는 거죠. 남파. 그래갖고 석태한테 전했다고 그랬거든요. 석행님이라고 하는 분이잖아요. 석행님. 그 다음에 설도강, 유영영, 옹보관, 유건부, 제동포, 육자야, 견구영, 도소사, 구조, 부금전 등의 사람들에게 이제 전해 내려온 거죠. 이렇게 내려왔다고 지금 일반적으로 돼 있는 거죠. 그 이런 분 그 부금전의 서적도 이게 부금전에 그 책이 많아요. 그 이분 책도 전부 이 탄트라적인 주석이 많아요. 오진편 사주에 이제 이분이 정비 그 꼭대기 이렇게 주석 올라와 있는데 전부 탄트라적인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일반인들이 이 선도의 그 내용들이 전부 음양상수 섹스 원리로 돼 있는 거라 그런 안목 가지고 그걸 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돼요. 그러니까 일단 그런 안목이 튀어야 이제 그걸 보게 되고 주역책도 마찬가지죠. 그러면은 이제 재밌잖아요.
깊은 울림을 주는 책들이라고요. 탄트라 서적들이. 그 실제로 북종에 이제 북종은 마옥이라고 하는 건 이분이 마단양인데요. 송덕방이라는 분, 일상옥, 장자양, 조흠, 진치어, 일맥, 일파죠. 또한 이것이 전부 남녀 쌍수의 공법이라는 거죠. 북종에 속한 이런 분들도 실제로는 전부 남녀 쌍수 공법이라는 거죠. 요게 이제 이 부금 누구야 이 사람이? 그 남파 북파 설명을 하고 달리 육자모라는 분이 참 창시한 동파가 있고 이야머라는 분이 서파를 열었어요. 이런 서파가 있고요. 이것도 모두 다 음양 공부예요. 남녀 쌍수와 음양 제접의 단법은 또 달리 뭐라고 부르냐면 인원대단이라고 불러요. 그래서 이것도 모두 차용한 거예요. 빌린 거예요. 주역 참동계 가운데 있는 은어를 빌려갖고 그 다음에 그 수대 비전하례적이라고 그랬네요. 그 비전으로 내려온 그 은어 그걸 수대라는 것을 찾았었는데 무슨 말이었더라. 수대 그러니까 주역 참동계 가운데 은어로 대대로 계속해서 비전으로 내려온 것을 빌려서 차용해서 이 말이네요. 차용한 것이고 장백단의 오진변도 또 곧 이 한 책도 전면적으로 천술했다는 거죠. 밝혀서 기술한 게 참동계 공법을 천술해서 낸 책이라는 거예요. 밝힌 책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오진편도 이제 제가 이게 참 제일 좋아하는 책이고 심혈을 기울여서 오진편 사주를 제가 번역을 했는데 강의도 한 6번인가 했어요. 제가 옛날에. 그런데 전부 탄트라의 그 깊은 책이죠. 그래서 오진편도 저번에 그 도자도덕경 1장 강의했을 때 그 대만의 진자석의 그 오진편이 전부 탄트라적인 주석이거든요. 오진편 사주 제가 번역한 것도 그런 거고. 조금 쉬었다가 너무 많이 하면 또 힘드니까 좀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